오늘 공부할 내용 바로 이차 함수의 뜻과 y는 ax 제곱의 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이차 함수 새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차 함수의 뜻서부터 가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차 함수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자, 이차 함수 그래프에서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1차 함수를 생각해 보면 기울기라는 것이 있었고 뭐 x절편, y절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차 함수에서도 새로운 용어 몇 가지가 나와요.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공부할 내용 한번 보면요. 이제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이제 뒤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테고, 이 세 번째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정확히 공부해 두어야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첫 번째 개념서부터 한번 칠판으로 가서 시작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첫 번째 내용 바로 이차 함수의 뜻서부터 시작하겠죠.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이차 함수니까 뭔가 2차식이 등장을 할 거라는 느낌은 이제 가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식에서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함수편에서도 1차 함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2차 함수의 모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모양을 한번 볼까요? 뭐 첫째 줄은 함수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죠.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y는으로 표현했을 때 우변이 x에 대한 2차식. 2차식이라는 얘기는 모든 항을 봤을 때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의 차수가 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x제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a의 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b나 c 같은 경우에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x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꼴을 우리는 y를 x의 2차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식서부터 한번 다시 와본다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요 물론 a는 0이 아닙니다. 우린 요걸 뭐라 그랬죠? 2차식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 했었죠, 여러분들이? 막 인수분해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0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였죠. 자, 방정식은 등식이어야 되고, 즉 등호 있습니다. 그리고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런 개념 배웠을 테니까 이런 건 이제 2차 방정식이 될 테고, 함수니까 x, y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y는 해놓고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2차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것들도 x에 대한 1차항은 없지만 가장 높은 차수가 이게 차수가 2고 이게 차수가 0이니까 그죠? 그대로 2차식이 되니까 2차 함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안 되는 예를 한번 가볍게 본다면 y는 x 제곱분의 3 더하기 뭐 5x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x 제곱이 분모에 가 있죠. 이러면 우리는 이것을 2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일단 2차 함수의 뜻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내용은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용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차 함수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었는데 1차 함수의 모양은 어땠습니까? 이거였어요. 이게 뭡니까? 직선이었습니다. 맞나요? 1차 함수의 모양은 직선이었어요. 그런데 2차 함수의 모양은 직선이 아닌가 봐요. 자, 2차 함수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그 야구 혹시 해본 적 있죠? 야구를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최소한. 보면 공을 갖다가 타자가 빵 하고 치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서 홈런이 됩니다. 물체를 쏘아 올렸을 때 그 물체가 날아가는 모양,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2차 함수의 모양은 포물선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1차 함수는 직선이었는데 2차 함수는 포물선이 된대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보면 포물선의 뜻이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의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물체를 쏘아 올렸을 때 그 물체가 지나가는 요 그 자취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어쨌든 지나간 길이 우리가 포물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어떻게 했었죠? 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순서상으로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주는 것. 이게 가장 그래프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x제곱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표 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몇 개를 찍어보도록 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x가 0이면 y의 값도 당연히 0일 겁니다. x가 1이면 뭐가 되죠? 1의 제곱은 1, y가 1이죠. x가 2면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될 거고 x가 3이면 3의 제곱 9,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플러스 9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0,0, 1,1, 2,4, 3,9 이런 점들을 한번 아래쪽에다가 자 오른쪽 여기다 한번 찍어볼까요? 자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몇 개의 점을 찍어서 보도록 할 텐데 x가 0일 때 y가 0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가 1, x가 2일 때 y가 2, 3, 4 오우 많이 올라갔네. x가 3일 때 어이구 9? 와 어디까지 올라가나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라 그랬고 마이너스 2일 땐 4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찍힐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수에 대해서 바라보면.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 중에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이렇게 됐었고 그럴 때 개념이 요렇게 둘 사이의 기울기나 이렇게 둘 사이의 기울기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기와 이렇게 기울기가 서로 같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을 간단하게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온 것과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은 기울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이사이에 있는 점들을 다 찍어서 연결해 봤더니 그 모양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휘어지는데 양쪽이 이렇게 대칭을 이뤄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선대칭인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축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포물선이 선대칭 도형이다. 어느 선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입니다. 그죠? 이러한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포물선의 축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 포물선, 노란색 포물선의 축이 Y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꼭지점이라는 건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교점. 한마디로 지금 이런 게 꼭지점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려가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점. 또는 뭐 나중에 되면 이렇게 생긴 것도 이제 배우게 되겠죠.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점.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 그래프를 둘로 똑같이 나누는 축과 그래프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꼭지점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y는 x제곱을 살펴봤잖아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것. 그런데 이제 1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2나 3,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다양한 유리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함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y는 ax제곱 이렇게 a로 이제 우리가 a는 상수겠죠. 0이 아닌 상수인데 일반화시켜서 볼 거고 여러분들께 미리 좀 양해를 구하자면 우리가 개념 끝장내기 강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개념을 다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TV중학 통해서 y는 ax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꼼꼼하게 강의를 듣고 선생님하고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이 개념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 같은 경우에는 a의 값에 상관없이 x가 0이면 0 곱하기 a는 무조건 0이죠. 결국 x가 0이면 y가 0입니다. 언제나 뭘 지나요? 원점을 지나는데 그 원점이 뭐가 된대요? 꼭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새로운 용어 나오죠. 볼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2번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자 x축을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겼대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로 볼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로 볼록할 때는 2차 함계수 a가 0보다 클 때고요. 위로 볼록할 때는 2차 함계수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다면 y는 ax제곱을 한번 다시 여기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x가 어떠한 값이든 간에 그 수를 제곱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x가 어떠한 값이든 양수이든 음수이든 간에 또는 0이라 하면 요 x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양수를 곱하면 y는 항상 양수이거나 0일 거란 얘기예요. 그럼 y가 위아래죠. y가 0이거나 양수란 얘기는 이 위쪽에 x축의 위쪽에만 그래프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y는 ax제곱에서 만약에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a의 값이 음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 보겠습니다. x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했대요. 그럼 y는 항상 음수이거나 0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y의 값이 음수이거나 0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뭐 여기다 1 넣어보고 아까 그려봤었죠? 여기다 뭐 마이너스 1 정도 넣어보고 그려보면 금방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 위로 볼록한 모양이 나올 거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y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 x제곱과 y는 2x제곱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y는 2분의 1 x제곱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1이면 y가 2분의 1이죠. 1 대입해보면 2분의 1 곱해서 2분의 1. x가 1일 때 y는 2분의 1입니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양쪽이 대칭되게. 그런데 두 번째 있는 y는 2x제곱을 보면요. x가 똑같이 1일 때에 대해서 y의 값은 2가 되죠. 1, 2 요렇게 그죠? x가 1일 때 y가 2인 요 점을 지나면서 원점이 꼭지점이려면 요렇게 생겼어요. 결국 우리가 a의 부호에 따라서는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가 결정되는 건데 a의 절대값에 따라서 2분의 1보다는 2가 크잖아요. 이렇게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됐나요?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분홍색이 위에 있는 주황색보다 폭이 더 좁다. 왜? 2분의 1보다 2의 절대값이 크니까. 음수일 때도 똑같이 우리가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는 세 번째 개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개념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2차 함계수가 a와 마이너스 a처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면 그 두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보세요, 여러분들. 절대값이 2 똑같습니다. 근데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이쪽 아직 그리진 않았지만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y는 ax제곱의 그래프까지 이 참수의 그래프 살펴봤는데 사실 개념을 꼼꼼하게 접근을 한다면 이 내용만 가지고서도 40분이 모자라요. 자세하게 다 그려보면서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개념 공부 좀 더 확실하게 TV 중화 꼼꼼하게 듣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개념 확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수의 뜻에 대한 첫 번째 개념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다음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2차 함수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 그랬죠?
자, 정삼각형은 x가 그러면 다 똑같이 3개의 변이 있을 테니까 x, x, x 3개를 더하란 얘기니까 둘레의 길이 y는 바로 x가 3번 더해졌다 3x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걸 뭐라 그럽니까? 2차함수가 아니라 1차함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1번은 2차함수 아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죠? 파이 반지름 제곱이었습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 제곱 이렇게 되죠. 한마디로 조금 더 쉽게 중1 친구들 아직 요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3.14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y는 ax 제곱의 형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차함수 맞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연속한 두 홀수 x와 x 플러스 2의 곱을 y라고 했대요. 자, x하고 x 플러스 2를 곱했대요. 그럼 우리가 요거 괄호 풀어보면 뭐가 됩니까? x 제곱 더하기 2x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되니까 y는 x 제곱 더하기 2x 우변 x에 대한 2차식이네요. 그러니까 2차 함수 역시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첫 번째 문제는 뭐 사실 풀려보면 모든 친구들이 사실 다 맞추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들어가서 함수값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값에 관한 것도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아니면 여러분들께 3차 함수 문제를 선생님이 내놓더라도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개념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f0의 값이라는 건 한마디로 x 대신에 0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뭘 쓰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0을 넣어보란 얘기니까 x에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0이니까 그대로 생각할 필요 없고 3 곱하기 0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죠. 0이니까 그대로 마지막 상수항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f-1 했어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왔네. x 자리에 마이너스 1.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있죠? 선생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에요.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마이너스는 두고 x제곱을 먼저 계산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플러스 3 곱하기 x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1 뒤에 플러스 2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미리 플러스로 고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듭 제곱이 우선이니까 마이너스 두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어차피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2분의 1 했으니까 똑같이 x 자리에 그대로 2분의 1 들어왔네요. x 자리에 2분의 1 대입해보면 한 번에 갑시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에요. 그죠? 통분 미리 해볼게요. 2분의 3은 4분의 6이 될 거고요. 그 뒤에 플러스 2라는 것은 4분의 8 이렇게 해보면 4분의 5 더하기 8이니까 4분의 얼마가 된다? 13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값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조금 2차 함수에 관련된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한 문제 살펴볼 텐데요. 천천히 가볼게요. 자, y는 ax 제곱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원점이 꼭지점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원점이 꼭지점이니까 이 둘을 똑같이 나누는 축, 바로 뭐가 됩니까? y축이 바로 대칭축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뭐다? 0,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구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 처음 나옵니다. 선생님이 조금 아까 축의 방정식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중2 과정에서의 1차 함수.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 텐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직선 뭐였죠?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우리. 그렇죠. 바로 x는 3인 직선이었어요. 맞나요? 요 점도 x좌표는 3, 이 점도 x좌표는 3, 이 점도 x좌표는 3. 기억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칭축이 y축입니다. 지금 y는 마이너스 5분의 3x제곱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위로 볼록하죠. 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서 원점이 꼭지점인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를 둘로 똑같이 나누는 축은 결국 y축이에요. 우리가 대칭축은 y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에 뭘 구하래요? 방정식을 구하래죠. 방정식은 미지수가 있고 등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y축이라는 걸 이러한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y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y축이 있는 모든 점은 다 x좌표가 얼마로 갑니까? 바로 0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결국 y축은 다시 얘기하면 x가 0인 직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 방정식으로 써라라고 했을 때는 x는 0이다. 절대로 y축이라고 그냥 쓰면 안 되고 축의 방정식이니까 등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미지수 있고요. x는 0.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 번째, x축의 대칭인 그래프에 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 하얀색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뒤집으란 얘기죠. 그럼 그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이 포물선은 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볼록한 방향이 위로 볼록했었는데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었으니 2차 함계수의 부호가 음수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요? 양수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 그래프의 폭은 하얀색과 노란색이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은 같아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5분의 3이 플러스 5분의 3으로만 바뀌어주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절대값은 똑같으니까 폭이 같은 바로 이 그래프 x축의 대칭인 그래프의 식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기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것. 위로 볼록하려면 y는 ax 제곱에서 a가 뭐여야 된다고요? 음수인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2차 함계수가 음수인 것. 지금 기억 보이고 니은 보이고 리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것 했습니다. 자, 폭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바로 a의 절대값이 뭐할수록 클수록 폭이 좁았습니다. 그럼 a의 절대값을 간단하게 써보면 첫 번째 건 16분의 1, 두 번째 건 6이네요. 세 번째 건 2고요. 네 번째 것도 2네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니은이 바로 폭이 가장 좁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세 번째 문제는 그래프가 x축의 대칭인 걷길이 짝지래요. 그래프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 y축이 대칭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중에서 어떤 두 개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어봤는데 x축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죠? 바로 볼록한 방향은 반대이면서 폭은 똑같아야 된다. 2차 함계수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3번 답은 디귿과 리을이 바로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요거하고 만약에 x축 대칭이려면 y는 16분의 1 x제곱이면 요거는 y는 6x 제곱이면 이 그래프들과 각각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에 함께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조금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 y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아닌 것 했습니다. 자, y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우변이 x에 대한 2차식이어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자,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근데 가로와 세로가 모두 x로 같을 테니까 y는 x제곱이면 2차 함수 맞습니다. 자, 2번. 가로의 길이가 x이고 넓이가 10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의 곱이 직사각형 넓이에요. 그러니까 xy의 곱이 넓이 10이 돼야 돼. 그럼 양변을 x로 나누면 y는 x분의 10. 요거 1학년 과정에서 배웠었던 바로 뭐가 됩니까? 반비례죠. 기본적으로 x에 대한 2차 항이 없어요. 2차식이 아니니까 결국 2차 함수 아닌 것은 2번 하고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3번.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 높이는 5cm인 정사각뿔의 부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5cm인 정사각뿔의 부피였어요. 높이가 5cm,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x래요. 그럼 우리가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바로 정사각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x제곱이죠. 높이는 5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y는 3분의 5x 제곱으로 표현되니까 2차 함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바로 갈 수 있죠?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 제곱이니까 당연히 2차 함수 맞고요. 둘레의 길이가 16인 직사각형의 가로와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자,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x래요. 그럼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x를 이용해서 표현해 본다면 전체 둘레가 16이면 잘 보세요. 둘레가 16이면 이렇게 잘라서 보면 가로와 세로의 합은 전체 둘레의 딱 절반이 돼야 되니까 8입니다. 세로와 가로의 합이 8이야. 근데 가로가 x니까 세로는 합에서 가로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는 x와 8-x의 곱이니까 이걸 우리가 풀어보면 이렇게 먼저 풀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풀면 플러스 8x니까 아, 이 함수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정답은 따라서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도 한 문제씩은 학교 시험에 여러분들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함수값에 대한 내용이죠. 자, fx가 주어져 있고 f2 빼기 f0 했으니까 f2 따로 구해보고 f0 따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f2, x 자리에 2가 들어갔으니 2 넣어보면 2의 제곱 4, 2 넣어보면 2는 4, 그 뒤에 빼기 5니까 8 빼기 5가 돼서 3이 될 테고 f0이라는 건 x에 0 들어갔죠? 0, 0, 그러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f2 빼기 f0이라는 건 3 빼기 마이너스 5니까 요거 덧셈으로 바뀌네요. 그죠? 결과는 뭐가 된다? 바로 플러스 8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3번은 2차 함수 y는 3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 선택지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y는 3x제곱. 아, 원점을 꼭지점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은 뭐예요? y축이 대칭 축이고 축의 방정식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y축이라는 게 x가 0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x는 0이요 라고 얘기하면 됐죠? 그 다음 2차 함계수가 지금 3이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맞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일단 생각해보고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0,2가 아니라 0,0이어야 되니까 옳지 않죠. 자, 그래프 다시 그려본다면 y는 3x제곱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다라는 말은 역시 잘못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일단 3번 놔두고 4번 먼저 가본다면 축의 방정식은 y는 0이 아닙니다. y는 0이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 간단하게 본다면 y가 높이가 0이라는 얘기는 x축을 의미해요. x축을 우리는 다른 말로 y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축이 y축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y축이라는 건 x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옳지 않다. 이렇게 갈 수 있겠고.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 아, 폭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뭐였습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았는데 x제곱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절대값이 1이고 여기선 지금 절대값 3. 3이 1보다 크니까 이것보다 당연히 폭이 좁다라는 거 옳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서 일단 정답은 5번인데 3번 선택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의 1차 함수에서 오른쪽 위로 가게 되면 x가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게 x가 커지는 거였어요. 위로 가야지 그래프 위의 점으로 간다라는 거에서 y도 증가 이렇게 얘기했었고 오른쪽 아래로 갈 때는 x를 증가시켜 보면 아래로 가야 그래프 위의 점으로 간다는 얘기는 y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내려가다 올라가요. 맞죠? 도대체 이게 뭐냐는 얘기죠.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노란색 부분을 보잖아요. 만약에 노란색 부분을 보면 x가 증가할 때, 즉 오른쪽으로 보내봤더니 위로 가야지 그래프 위의 점으로 가니까 y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이 왼쪽 부분, 우리가 이 분홍색 부분을 보면
x를 증가시켜 봤어요. 오른쪽으로 보내봤더니 아래로 가야지 그래프 위의 점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y가 뭐 하는 거예요? 아래는 줄어드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래프를 놓고 쉽게 얘기해서 꾸준히 오른쪽 위로 가거나 오른쪽 아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다가 오른쪽 위로 가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기울기가 변하고 있잖아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전체 범위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옳지 않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또 고등학교 가면 다시 또 배우게 됩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필수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는 2,a를 지나고 하면 우리는 뭐 했죠? 지나면 대입해서 성립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여기서 a를 먼저 구하고 가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뭘 대입한다고요? 2,a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y 자리에 a 대입하고 x 자리에 2 넣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서 a의 값이 뭐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y는 bx 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누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뭐였습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여야 돼. 마이너스 2와 부호는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은 수는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의 값은 바로 얼마다? 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a 빼기 b의 값은 마이너스 8 빼기 2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응용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응용 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3,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2, k를 지날 때 a 플러스 k가 굉장히 유명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둘 중에 누굴 먼저 대입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점입니다. 왜죠? 지금 a를 몰라요. x, y를 숫자로 바꿔도. 그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와 k를 3과 마이너스 9를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점을 대입하게 되면 x에 마이너스 2를 넣고 y가 k가 되면 a도 모르는데 k도 생기니까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y는 ax제곱에다가 3, 마이너스 9를 먼저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는 x에 3 넣어볼까요? 3의 제곱 9a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a의 값 마이너스 1을 구할 수 있으니 a의 마이너스 1을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해서 내려와 보면 마이너스 1x 제곱 이렇게 이제 함수식이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마이너스 2, k도 지나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k를 뭐한다? 대입한다. 그럼 y 대신에 k 마이너스 한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잖아요. 그죠? 결국 k의 값은 마이너스 4. 따라서 a 플러스 k의 값 둘 더하면 결과는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난도 6번 마지막 문제가 되죠. 교재에 있는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라고 되어 있으면 2차 함수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아셨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지나는 포물선 과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지나는 포물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y는 ax제곱의 형태일 거야. 그죠? 이게 원점이 꼭지점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지나니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잖아요. 9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9분의 6 약분해서 마이너스 3분의 2까지 갈 수 있어서 이렇게 대입해서 오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뭐 한 겁니까? a 대신에 구해놓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서 쓴 것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 이 그래프, 포물선 여기까지 구한 건데 그것과 뭐 하래요?
x축의 대칭이 냈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럼 x축 대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볼록한 방향은 바뀌어야 돼. 즉 2차 함계수의 부호는 바뀌어야 돼. 그런데 절대값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결국 플러스 3분의 2 x제곱.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선생님이 또 오늘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오늘 선생님의 또 추천 문제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또 이런 문제를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y는 3분의 4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에 a점과 b점, y축에 대해서 수직이라는 얘기는 두 점이 이게 x축에 대해서 평행. 그 얘기는 이 점의 y좌표나 이 점의 y좌표나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AB의 길이가 6이래요. 요 길이가 6.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y축이 대칭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6을 둘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테니까 요 길이도 3이고 요 길이도 3이겠구나. 결국 B점의 X좌표는 0에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 플러스 3이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점의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좌표가 3일 때의 Y의 값, X에 3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Y는 3분의 4 곱하기 X에 3 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약분하고 나면 Y의 값이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점의 Y좌표가 12구나. 그렇기 때문에 A, B라고 했죠. B점의 좌표를 3, 12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A가 3, B가 10이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15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가 서로 선대칭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는 그것을 바로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자, 포물선의 축인 y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그렇죠. x는 0인 직선이 됩니다. 자, 이참수 y는 ax제곱에서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했죠. 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땠습니까? 그래프의 폭이 좁아졌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